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의학가족 지원 또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 각계에서 각기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 탄원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를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 한 달 전에 정경심 교수의 가족인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저희들은 듣고 있지 못합니다. 디스크 파열을 비롯해서 여러 증세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질 텐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탄압과 호소를 넘어서서 그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강력하게 정경심 교수 형집행 정지를 즉각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그래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함께 모여서 범종교계가 이러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주셔서 현재 이렇게 인권이 유린된 상태가 방치된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외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법은 제일 먼저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에 그 각별한 본질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특별히 각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모레면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결국 추석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까워하시는 신부님들, 스님들, 목사님들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잔인한 정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지금 몸 상태는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은 하반신 불구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탈 수도 있는 디스크가 2개가 지금 파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할 때도 기소할 때도 재판할 때도 편향적이었습니다. 형집행정지 판단조차도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형집행정지를 허락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특히 지금 형집행정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MB와 비교하면서 국민들은 이거 편향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에 이어서 잔인한 정부라는 낙인이 국민들에게 찍히지 않도록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거 국회까지 와주신 인권과 인권을 생각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범종교인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잔인한 정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걸 보장해 주지 않는 정권, 그런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대한민국이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재소자의 인권이나 그 교도 행정의 합리화 뭐 이런 선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정과 상식을 누차 노래에 틀어놓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의 조치를 귀를 닫고 마치 귓먹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본인의 고통,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이거는 교도 행정의 선진화도 합리화도 아니고 재소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절대로 공정한 상식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는 다른 어떤 이유나 변명 없이 즉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여기 참여한 의원들 이외에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지만 반드시 정경심 교수가 제대로 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끼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설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반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청개구리 같다고 관습적으로 비유합니다. 이 설화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실예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지난 2년간 물리적 버티기를 하였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지게차, 소화기, 화염병까지 동원하며 버틴 결과 결국 500억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라며 환호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이렇게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종교인들과 사제단은 이미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는 지금 병환이 겹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픈 사람 치료하고 수술받도록 잠시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500억 보상금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람의 목숨과 고통, 아픔과 눈물은 500억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검찰도 조용하고 언론도 조용하며 온 나라가 조용합니다. 몇몇 종교인들의 부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남은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에 동참하려 말하고 행동하면 그마저도 이념적, 정치적이라고 선동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입막음합니다. 교황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람보다 그에게 금전이 오고 가면 법도 없고 모든 것이 강제 용서가 돼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더더욱 절실하게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인 여러분, 검찰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할 종교인이자 사제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경심 교수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치료받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청개구리가 되지 말고 지금 당장 형 집행정지 실행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한 사건을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의 이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그 무수한 사람들 87년에 그 피와 눈물로 이룩한 오늘의 정권이 다시 87년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를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인권이 살고 정치가 살아야지 정치만 살고 인권이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 정부는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추석날 이 나라 국민 또 태풍에 의해서 시리에 빠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서 연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기구라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그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그에게 이러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오늘 우리 정부의 척도는 오늘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를 통해서 그가 생명을 보장받고 치료받아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정부의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위한 형 집행 정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각적인 의과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한다. 수술 계획을 먼저 내라니 입원을 먼저 하고 전문의에 의한 정밀 진단을 해야 수술 계획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병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까지 생겨나 재판은커녕 당장의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입니다. 이대로 두고 수영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형편입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신체적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 뻔합니다. 보다 못한 정경심 교수의 가족이 의과적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허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지탄받아야 할 심대한 인권 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치료 목적을 위한 형 집행 정지 요구는 가족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각기 요구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탄원을 잇따라 해온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주무당국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관여한 일이 아니라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후속 조처는 아직도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 요구를 왜 불허하는지, 그 이유가 과연 정당한지, 만일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일체 대답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소관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가 나서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 주무당국 장관으로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하려면 수술 계획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입원을 먼저 하고 전문의에 의한 정밀 진단을 해야 수술 계획이 잡힌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인데 그에 필요한 절차조차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병세가 더 심각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생겨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미필적 살인 행위이자 살인 방조 행위라는 지탄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제는 미필적 살인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고의적인 살인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상의 인권 유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범종교계는 법무부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정경심 교수가 즉각적인 의과적 보호 조치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한시라도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법과 그 법의 수행은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태를 가져올 따름입니다. 이는 잔혹한 가해 행위일 따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조처를 통해 이 나라 법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인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이자 야만일 뿐입니다. 법이 스스로 흉기가 되거나 야만적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종교계의 이러한 요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묵살하면 돌들이 외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호소하고 탄원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범종교계 일동